이렇게 해서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게 돼요. 여자 단체전 금, 여자 개인전 금, 남자 개인전 금, 남자 단체전 동. 이렇게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사실 한국 양궁이 사실 조금 잡음이 있던 시기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우리나라 양궁 국대가 체질 개선, 그러니까 정몽고 체제가 이제 확실히 끝나고 정의선 체제로 넘어가는 이제 정말 이제 확실한 시기가 요때부터거든요. 정의선 회장님이 양협 회장이 부임하신 게 2005년부터라고는 하지만, 그거 부임하셨다고 해서 한 방에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이제 정몽고 회장님 시절에 있었던 체제가 어느 정도 잡혀 있겠죠. 그때 분들도 남아 있고, 그게 이제 세대 교체하는 시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8년 베이징까지는 사실상 뭐 이제 정몽고 체제로 어느 정도는 좀 갔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부터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정의선 체제로 갈아 끼우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런 과도기적인 요소다 보니까 세대 교체 문제라든가 뭐 이제 체질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설왕설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뀌는 게 맞는 거냐? 저 선수 저렇게 가도 되는 거냐? 그런 이제 여론에서의 질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는데, 연일 그냥 융단 폭격을 맞고 있었어요. 그때 양궁협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궁협회가 니들은 떠들 테면 떠들어라. 우리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주관대로 체질 개선을 한다. 그렇게 쭉쭉 밀어붙여서 결국 런던에서 이런 엄청난 성과를 달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 장영술 총감독님, 사실 총감독 체제도 이때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건데, 그때 당시 양궁 감독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남자 국대직 감독, 여자 국대직 감독. 그렇게 이제 투탑 체제였습니다. 둘이 이제 동등하게 이제 지휘권을 갖고 양궁 이제 국가 대표는 감독으로 이제 그렇게 위치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위에 총사령관을 한 명 더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영술 감독님이 이때 총감독을 맡게 되셨던 거죠. 장영술 총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런던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국대에서는 이제 물러나겠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양협의 부회장으로 가시긴 해요. 장영술 감독님이 나름의 이제 소회를 밝히면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냐면은,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국대 선수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국대 선수들한테 무슨 봉사활동을 시키냐, 뭐 새로운 똥공기냐.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굉장히 근사한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장 감독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99도가 아니라 100도에서 끓는다. 현재 한국 양궁은 항상 99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세계 최강이라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그 1도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1도가 무엇일까라고 오랜 세월 동안 고민을 했는데, 그 1도를 장 감독님은 뭘로 판단을 내렸냐면 긍정의 힘이라고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바로 그 긍정의 힘, 이것이 바로 남은 숨겨진 1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타인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심어준다면은 국대 선수들에게도 그 긍정의 힘이 자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보여주기식으로 국대 선수들이 이렇게 뭐 이제 봉사활동에도 전념한다, 홍보용으로 그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름 그런 이제 이론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셨던 거죠. 다만 이제 장 감독님 같은 경우도 현실적인 걸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국대 훈련 일정이 뭐 좀 빠듯해져.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구상만 하고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다. 근데 이게 못내 아쉬웠다. 그래서 어쩌면은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던 것도 아마 이제 이 1도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근데 혹시 이 봉사활동까지 마저 완료를 했으면은 어쩌면 남자 단체전도 금메달을 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을 좀 이제 그렇게 밝히시더라고요. 장 감독님의 말씀을 빌려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렇다면 이제 이 긍정의 힘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신 분들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오진혁 선수님한테 있어서의 긍정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한번 겪으신 분이셨죠. 거의 뭐 이제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가 다시 기사회생을 했잖아요. 그러니 다시는 그렇게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겠다, 결사의 각오로 임하셨을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러브 스토리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당시 이제 런던 올림픽 남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갖기 따신 게 오진혁, 기보배 두 분이시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지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김호배 선수하고 오진혁 선수님이 이미 2010년경부터 교제를 해온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오진혁 선수님이 31세, 김호배 선수가 24세로 무려 7살 차이가 나는 신궁 커플이 탄생을 하게 됐던 거죠. 이렇게 이제 국대 선수들끼리 교제는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유명한 스토리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활약을 했던 박경모, 박성현 두 분께서 오랜 교적 끝에 결국 이제 결혼까지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설 같은 거 맡으시고 그러시는데,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남몰래 연애를 하셨대요. 왜냐면 이제 이것도 일종의 사내 연애죠. 어떻게 보면은 국대 훈련장에서 선수촌에서 이제 국대 선수들끼리 그렇게 연애한다고 하면은 지도자분들이 좀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고 하니까 몰래 연애를 해가지고 이거 깜짝 발표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상황을 두고서 장영수 감독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은 남녀끼리 만나는 건 흔히 있는 일 아니냐.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양궁협회 측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거 알았으면은,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이제 박경모, 박성현 두 분이죠. 그거 알았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또 이제 훈련 일정 그렇게 짜주고 좀 더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끔 해줬을 텐데, 왜 이게 안 했냐, 그거. 하면서 이제 아쉬움을 이렇게 토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진혁 선수님하고 김호배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숨기고 하진 않았대요. 이미 그냥 다 밝히고서 그렇게 한 거죠. 장 감독님한테도 이제 다 양해를 구하고 국대 선수들도 그냥 알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세간에 이게 공개가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장 감독님의 말씀을 빌려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오진혁 선수님이 금메달을 쟁취한 것 또한 어쩌면 이 긍정의 힘, 사랑의 힘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진혁 선수님은 김호배 선수와 열애를 하면서 긍정의 힘을 키워나갔고 실제로 김호배 선수하고 그런 약속을 했대요. 런던 올림픽에 나가서 각기 개인적 금메달을 반드시 따내자. 사랑의 언약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긍정의 힘을 얻은 끝에 오진혁 선수님이 런던 올림픽에서 개인적 금메달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뭐 추측을 해보는 거죠. 아무튼 오진혁 선수님은 안상 김재덕 두 분과 좀 다르게 선배들의 등을 보고서 그 발자취를 쫓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 꿈을 공유하고 목표를 설계한 김호배 선수의 등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좀 차이는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진혁 선수님은 2016년 리오 올림픽에는 출전을 못했어요. 하지만 2020년 아시다시피 뭐 실제로 이제 2021년에 개최됐죠. 도쿄 올림픽에 출전해서 또 한 번 금메달 획득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포스를 또 자랑을 하셨죠. 이미 오진혁 선수님은 40이 넘는 고령이십니다. 저보다도 한 3살 위인가 그래요. 전 진짜 이게 놀라운 게 사실 30 후반만 돼도 운동선수 하기 힘들거든요. 현역으로는. 양궁이 아무리 뭐 수명이 길다고 해도 40 넘어서 이렇게 금메달 딴다. 아마 최초일 겁니다. 오진혁 선수님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원체 고령이셔서 과연 이제 2024년에도 국대 승선이 가능하실까? 이제 그 부분은 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2023년까지는 계속 국대 승선을 하시는 정말 놀라운 투지와 끈기, 저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예전에 오진혁 선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022년까지는 국대에 나가고 싶다 하셨는데 이미 그 계획을 넘어가신 거예요. 아무튼 올해도 이제 국대 승선하실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또 많은 또 기대가 모아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진혁 선수님이 그동안 보여준 투지와 끈기는 많은 선수들이 귀감이 되었을 것이고 또 언젠가 오진혁 선수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갈 제2의 오진혁이 탄생할 날이 오리라. 저는 또 이제 그렇게 믿음을 가져보겠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라지지도 않죠. 오진혁 선수님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이건 이제 여담인데 오진혁 김호배 러브스토리는 살짝 씁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4년 무렵에 두 분은 이제 결국 결별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각기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오진혁 선수님의 처제가 또 유명한 분하고 결혼을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